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미운나라는 책, 심리학 책을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어요. 3개월 동안의 자기의 실험. 3개월 동안 나를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그런 책이에요. 본인의 경험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자기애는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게 아니다. 고군분투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할 때다. 되어야 하고 바꾸고 고치고 수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은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누구 추천을 받았냐면 프롬 아버님, 그 프로미닷컴 대표이시자 배려 깊은 사랑의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제 유튜브의 첫 번째 책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그 프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 책을 이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좋다고, 자기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좋다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무슨 책을 읽어보라고 그런 말씀을 거의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게 됐던 책이에요.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은. 제가 저 자신을 좀 미워하고 예뻐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항상 다이어트라는 어떤 그런 평생 하는 그런 미션이 있잖아요. 저도 되게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도 당연히 있고, 살 좀 뺐으면 좋겠고, 얼굴 TV 같은 데 나가면 항상 크게 나오고 하니까 좀 조망만 하고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항상 고민이었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이 얼굴에 이걸 해도 될까라는 그런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추천을 받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멈추게 됐어요. 저한테 굉장히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미운 나를 밉게 봤기 때문에 못했던 많은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면서 정말 많은 창조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절판된 책이고요. 거의 이제 팔리지 않고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대로 나를 사랑해. 편집자분 혹시 여기 책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뿅. 그냥 이대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이즈를 갖기 위해 또다시 부단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나의 참모습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분은 굉장히 과체중이어서 우울증, 섭식 장애 이런 게 막 왔대요. 막 확 빼서 마르기도 했다가 다시 확 찌기도 하고 힘들었대요. 이성 관계도 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감이 없었고. 일단 자기 돌봄을 우선으로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정말로 좋아한다. 예전에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이상 스스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가장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다. 막 눈물이 나죠. 내가 이런 부분이 막 불쌍하다는 걸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나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 나한테 막 너는 죄인이야.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가 아니라 너 참 그냥 불쌍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네가 먹고 싶은 걸 평생 제대로 못 먹고 살았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항상 죄책감인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살이 찔 텐데. 저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아이스 밀크 있는 거 아세요? 다이어트 저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고 아이스 밀크는 되게 낮은 거래요. 우유가 적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 밀크는 좀 더 고소한 그런 맛이 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칼로리를 따져가면서 아이스 밀크를 먹곤 했습니다. 네, 몸무게는 변화가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을 뿐.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걸 부정하지 않고 좋아하면 먹고 아니면 마는 거죠. 기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사업도 성장할 겁니다.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허용할수록 내 사업도 더 빨리 성장했다. 나는 멘토들, 다른 저자들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에게만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습관은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적용할 수 있다. 나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내 꿈도 더 커질 것이다. 나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관계가 술술 풀릴 것이다. 나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인생이 더 수월하게 흘러갈 것이다. 저도 이제 책을 내는 작가로서 강의라는 강사로서 수없이 다른 저자와 저를 비교했어요. 보세요. 근데 비교라는 거는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랑 항상 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무 못난이고 힘들고 정말 이 책 제목처럼 항상 미운 나가 있었어요. 아, 난 되게 못났는데 책을 내는구나. 난 되게 못난 사람인데 강의를 하는구나. 자신감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었냐면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더 많이 책 읽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해. 넌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힘들었어요. 나 잘나지 않았는데 왜 잘났다고 하지? 나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왜 인정을 받지?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휘둘리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셋 엄마의 돈이 되는 독서, 돈 되는 독서 그 책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이 책을 만났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인생의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기에 고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기에 고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얼굴을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살을 좀 빼고 싶었지만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고 계속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예쁘게 잘 나와요. 이 세넌 카이저라는 이 저자는요, 굉장히 과체중으로서 뚱뚱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본인한테. 나는 비만이 될 운명이야. 비만은 외가 쪽으로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유전이니까 살을 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 없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제한하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죠. 나는 살 빼지 못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뚱뚱하니까.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영어랑 사회를 못 하셨대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영어나 사회를 점수를 못 맞아오면 항상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닮아서 그렇구나. 나도 영어랑 사회를 지독하게 못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영어 사회만 못한 게 아니라 수학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한자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이 자꾸 뇌리에 박혀서 나는 아빠를 닮아서 영어와 사회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제가 수능 때 사회는 한 5등급, 6등급 정도 맞았고 영어도 한 5등급? 그렇게 중간치도 못 가는 성적을 받았어요. 왜? 나는 우리 부모님 닮아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유전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정말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제가 못하는 걸 닮았다고 하지 않아요. 너는 아빠 닮아서 이걸 잘하는구나. 엄마를 닮아서 그걸 잘하네? 해서 장점만 거의 들여다보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보상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도 저랑 완전 공감이 돼서 열심히 읽었죠. 난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 작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식이다. 내 보상체계는 언제나 그렇듯 음식이었다. 여기서 제가 빵 터졌어요. 저는 다른 물질이 필요가 없고 저도 먹는 걸로 보상을 합니다. 맛있는 거, 분위기 좋은 거. 살이 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줄 특정한 것에 빠져든다. 무엇을 할 때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드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저는 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을 때 안전하냐면 돈이 있으면 안전했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게 나한테 중독과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외로운 자아는 대체로 무척 고통스럽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는 부적절한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과식, 약물 사용, 도박, 중독 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거나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솔직해지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나 자신한테 솔직해지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나한테 거짓말할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가거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나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이제 가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종이에 그것을 적어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공표하라.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외쳐라. 저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집에만 좀 오래 있었던 주부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항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돈이나 이런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뭘 원하냐고 하면 대답을 많이 못 하세요.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그래서 꿈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정말 작은 거를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나는 뭐뭐를 원한다 라고 쓰는 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뭘 쓸까 했다가 나는 사랑을 원한다 라고 썼어요. 제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데 내가 뭘 원해서 이걸 할까 봤더니 돈을 원하는 것도 맞는데요. 사랑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얼굴 알리지 않고도 충분히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나는 왜 나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졌더니 나 사랑받고 싶구나, 인정받고 싶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멋져요, 예뻐요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제가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프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누군가 인정을 받거나 사랑받을 필요가 없으면 이 모든 걸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래요. 되게 사랑받고 싶어서 막 나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인기 있는 밈이 있대요. 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메모인가요? 이런 어떤 글귀가 있대요. 어떤 날에는 샐러드를 먹고 체육관을 간다. 또 어떤 날에는 컵케이크를 먹고 팬티를 입지 않는다. 이런 걸 두고 균형이라고 한다.
두 개가 되게 모순되죠. 하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막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하나는 음식도 잘 안 먹고 옷도 이상하게 입어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순간들이 바로 균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래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음식을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췄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막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는 거야. 그건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순간을 사는 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제가 뭘 떠올랐냐면 서울이님이라고 부동산 클라우드 대표님 계세요. 그분이랑 친한데 나는 술 먹으려고 운동한다 이런 명언을 저한테 남겨주셨어. 그래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었어요, 과거에.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술도 거의 매일 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려고 건강을 유지한다. 술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균형이죠. 그죠? 운동도 안 하고 술을 먹는 것보다는 열심히 몸 관리하면서 술을 먹는 게 되게 합리적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과체중인 이 저자는요. 이제 자기 애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몸무게를 걱정하지 않는다. 내 체중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나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돈은 은행에 있다.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오늘이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냐면 걱정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든대요. 맨날 몸무게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떨까? 계속 걱정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걱정할 시간에 하나 행동하고 실행하고 이 시간을 기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형편없지 않다. 오히려 자기 생각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그러니 스스로를 완전히 내보이면서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 앞을 내다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다. 오직 뒤를 돌아봤을 때에야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미래에는 어떻게든 점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직감, 운명, 인생, 카르마, 무엇이 됐든 믿어야 한다. 이 방법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금 있는 점들이 미래에 이어질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봐서는 알 수 없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직감, 운명, 인생, 카르마를 다 믿으래요. 나 자신과 나의 진실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나한테 진실하고 내 진실을 남에게 알릴수록 많은 치유를 경험했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 진실을 숨깁니다.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한 일들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오히려 더 포장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하고 아닌 척하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그렇죠. 왜? 더 사랑받으려고. 근데 이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한다. 한 사람의 진실한 공유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나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이 경험한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진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제가 작가가 되고 또 계속 작가로 살아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했던 고민과 제가 했던 슬픔, 아픔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저만 그렇게 힘들고 내 팔자만 기구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안목 같았어요. 그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변화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절친했던 친구와 이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와 또 일을 끝내기도 하고, 변화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도 생기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내 몸무게와 불안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꺼버렸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내 모든 관심을 내 인생, 내 일, 나의 사랑과 여행에 쏟아붓고 잘 되고 있는 일들에 집중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큰 공감을 얻었어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질수록 잠을 못 자고요. 신경 쓰고요. 우울해졌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걸 하느라 내가 사랑하는 일,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서 불안한 생각을 이제 많이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몸도 되게 건강해지고. 모든 일은 적재적소에 일어난다. 모든 일에는 우주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내 입장에서는 다음 책이 언제 나오는 게 좋을지 때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분이 작가기 때문에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의 첫 책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2014년 8월에 제가 계약을 해서 9월 초에 계약을 해서 그 해 말에 원고를 초고를 보냈어요. 자, 2014년도 말에 초고를 보낸 책이 2016년도 10월 말에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제가 원했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2015년 봄에 나오는 게 계획이었는데 완전 딜레이 됐죠. 1년 반 정도 늦어졌어요. 저는 사실은 중간에 책을 안 내려고 했었어요. 난 이미 원고를 썼는데 이렇게 올드한 스토리를 책을 내겠느냐, 나 그냥 안 내겠다, 필요 없다라고 출판사에 계약 해지 요청도 했을 정도였어요. 저 되게 힘들었죠. 중간에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책은 16년 말에 나왔고 정말 잘 됐죠. 어떻게 보면 우주의 위대한 계획이 2016년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준비한 거죠. 저는 저의 계획대로 그때 해야지 좋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찾기 위해서 반드시 잃어버려야 한다. 자기의 실험을 하는 동안 나는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 맞아요. 찾기 위해선 잃어버려야지 찾을 수가 있겠죠. 소중한 게 뭔지 알려면 없어져 봐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지 모르죠.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매일 자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실험의 기본이다. 이 자기의 실험에서는요,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요. 제가 적어봤어요. 나는 뭐를 좋아할까라고 적어봤더니 밤새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일,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 그렇게 저한테 되게 순수한 기쁨이더라고요. 내 코칭 고객 중에는 엄마들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엄마들이 가사일 중간에 자신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돕는 것이었다. 별거 아니죠. 자기도 집안일 하다가 쉬고 싶은데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걸 돕는 블로그로 운영을 했대요. 나의 욕구를 세상에 내보인 거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여기 저자 이름 말고 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유라야,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유라야, 날마다 있어줘서 고마워. 심지어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나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나는 나 자신을 고맙게 여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나 자신한테 존재 자체를 고마워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뚱뚱하니?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저는 사실 저 자신한테 그런 비난을 계속 퍼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았고 너무 멍청하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면 안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고 너는 완벽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마워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거울을 보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진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보고 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나 이런 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낄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릴 때 느낀 고통은 영혼의 성장을 돕는 인생 교훈 중 하나이다. 모든 문제들은 길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당신의 인생에 존재한다. 우리가 어릴 때 느낀 고통이 영혼의 성장을 돕는 그런 인생의 교훈이었대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길이었대요. 길. 그곳으로 가는 길.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육아로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다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매를 맞고 자랐거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신념을 가져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이한테 잘할 거야. 내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잘 자랄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느낀 고통이 우리 아이에겐 또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느낀 고통이 또 타인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마다 성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힘들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난 여기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 지나고 나면 와 그때 그 일이 참 감사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라고 지나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또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시간에 책을 읽으려면 스마트폰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고 우리의 자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니까 뭐예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책도 좀 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하지 않는 것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놓아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아버리니까 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만트라를 한번 반복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게 한다. 나는 모든 것이 올바른 순서대로 있다고 믿는다. 우주는 나의 욕망과 나를 지지한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얘기네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기분 나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뭔가 화가 나거나 이렇게 화가 훅 올라오거나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마다 저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를 들여다봐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게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라고. 뭐를 건드리고 있지 저 말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날까? 라고 들여다보게 돼요. 자,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말이나 상황 속에 있는 뭔가가 여전히 치유되어야 할 것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내가 자격지심이 있거나 수치심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을 때 그런 것들 건드릴 때 내가 기분이 확 나빠지죠. 예를 들면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외모를 비하하면은 너무 화가 나겠죠. 근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저 남편이 저한테 맨날 매주라 그래요. 매주. 매주라고도 안 해요. MEJU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네, 제 얼굴이 매주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얼굴을 매주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쁘거나 막 울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 저는 제가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예쁘다고 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분이 이제 90일간의 자기의 실험을 하고 나서 자기 사랑을 찾게 됐어요. 이 작가분이.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됐냐면요.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라고 써 있어요. 나는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기가 막히게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우울증도 있었고 막 폭식도 있었고 섭식 장애도 있었던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었던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멋지고 즐거운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물론 이 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뚱뚱하고 싱글이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겪었던 많은 일들이 행복하대요. 더 이상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름 아버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제가 저를 한참 미워할 때 읽게 된 책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미운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는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